원대 사야 돼요. 아 만렙을 안 샀어? 교부에 말렙이 없어졌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스카이선을 사야 했는데 아 진짜? 그래서 인터넷 주문해. 아니 근데 너무 늦어가지고. 아 어차피 다음 시간 숙제까지 어차피 오늘 말렙 축제 나갈 거니까 해가지고 오시기 전에만 사오면 되지 않을까. 아 그래서 저도 말렙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왜냐면 이번 여기 와서 처음 써봤어. 말렙 연책이 있는지도 난 처음 알았어. 이거 뭐 문제 자체가 나쁘진 않대. 쉽잖아. 센에 비해서. 딱 한 RPM 수준인 것 같은데 말렙이 RPM보다 조금 어려운 수준. 센에 비해서는 쉽죠 확실히. 센이 더 어렵지 않나? 아닌가? 그걸 판단할 수준이 안 되나요 혹시? 왜 저보고 얘기하세요? 아니 네가 입국 탓하고 있길래 원래 이 자리가 두드가 맞는 자리인데 네가 선택해서 왔네 딱. 아 둘이 경합했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지수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지수는 이미 해봤어요. 지수는 이미 많이 다뤄봤죠. 언제 중학교 2학년 1학기죠. 그때 지수 법칙 통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 언제 또 하냐면 3학년 1학기 때 이제 실수와 제곱근 얘기할 때도 또 지수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수법이라는 얘기랑 이 단원에서 제일 처음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거듭제곱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듭제곱근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어떤 얘기부터 할 거냐? A의 n제곱근이다 이런 얘기부터 합니다. 이런 얘기부터 좀 생각을 해볼 거야. 자,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걸 중3 버전으로 해보자. 중3 버전으로는 A의 제곱근이에요. 그럼 중3 버전으로 얘기를 해보자. 우리 여기 다 중3 상황 1학기 거나 했으니까 A의 제곱근은 뜻이 뭐야? A의 제곱근이랑 제곱근 A의 차이는 뭐예요? 그 여기도 좀 할까? A의 제곱근이랑 중딩 거 제곱근 A의 차이가 뭐게? 일단 당연히 차이는 뭐게라고 얘기한 순간 같은 뜻은 아니잖아요. 뭐가 다른? 어? 뭐가 다른데? 뭐 패기롭게 대답하던데 그 친구는 야 이거 모르면 어떡하는데 뭐가 다른데 야 예비 중3들 님들 이번 내신인데요? 학교에서 이미 했을 텐데요? 학교에서 했잖아. 수학 한 타임은 했을 거 아니야. 제곱근 하면 처음 시작하자마자 얘기하지 않나요? 뭐가 다른? 또 시작이지 너네. 또 입국 답하고 계시겠다 이거죠. 묵비권을 행사하시겠다고. 다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지. 아 맞아. 왜 이렇게 샤이해 애들이. 너는 모르는데 대답하려고 아니, 그래. 알아요. 알아요. 알아 뭔데? 아니 A의 제곱근은 어. 루트 A. 네, 해봐. 네네네네. 제곱근 A가 루트 A. 어. 제 A의 제곱근이 풀마 루트 A. 왜? 이유는 몰라요. 얘도 왜는 모른다 지금 눈빛이. 왜가 있어 이런 눈빛인데. A의 제곱근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를 갖다가 방금 얘기했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이렇게 배웠고 이제 제곱근 A는 루트 A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점을 갖다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걸 가지고 다시 와서 보자. 자, 제곱근이고 얘는 n제곱근이에요. 그래서 A의 n제곱근은 뜻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야. 어떤 수를 갖다가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갖다가 우리는 A의 n제곱인 거야.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빌리시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제곱해서 A가 되는 애겠죠. 제곱해서 A가 되는 애. 그러면 제곱해서 A가 되는 애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럼 얘를 뜻을 생각을 하면 얘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러면 이제 이거는 뜻이 어떻게 되는데 X제곱은 A의 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궁금한 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X로 설정을 하면 걔를 갖다가 제곱하면 A가 된다. 이해되나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그렇게 치면 얘도 어떻게 될까? 얘도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어떻게 돼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갖다가 우리 이 수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 수를 갖다 X로 설정을 하면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X의 n제곱이 A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래서 X의 n제곱은 A의 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 예를 들면 x의 세제곱은 8.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야? 이거의 근 자체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는 8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세제곱근. 그럼 8의 세제곱근은 이거의 근이니까 우리 3차 방정식이잖아. 3차 방정식 어떻게 푸는데? 3차 이상의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 해가지고 풀어내야 되잖아요. 웬간하면. 그럼 얘를 갖다가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하면 얘는 x 마이너스 2에다가 열심히 적지 말고 이거 뭐 예시인데 이걸 뭐 그렇게 열심히 적어요. 집 가서 보지도 않을 거면서. 네. 예시잖아. 보면서 따라와 일단. 얘는 어떻게 가요? 얘가 이렇게 되는 이거는 0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거 얘가 0 되도록 하는 거는 x는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얘가 0 되도록 하는 애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미 알고 있잖아. 허근이죠. 그치? 그럼 허근이니까 우리 이거 근의 공식을 갖다 쓰면 x는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1 빼기 4니까 3i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총 몇 개가 등장을 해요? 3개가 등장을 한다는 거지. 3개가. 그래서 실수 하나랑 허수 2개 이렇게 등장을 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얘도 뭐야? 3차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n차식이니까 얘는 총 몇 개가 등장을 할까요? 얘는 총 n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n개. 그쵸? n개가 등장을 하신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걸 되게 깊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 그런 얘기도 해야 돼요. 중딩 때, 중딩이 아니라 고1 공통수학 1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3차 방정식의 근은 최대 몇 개예요? 3개고 2개고 1개일 수도 있죠. 그럼 2차까지 가자. 중3 수준으로 생각해서 우리 2차 방정식으로 얘기해보자. 2차 방정식은 근은 최대 몇 개예요? 2개고 1개고 0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2차 방정식의 근이 0개라는 건 실제로 0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왜? 너는 이틀 전에 했다. 그지? 이 얘기를. 이틀 전에 했어. 우리 심함한테. 너 같이 들었네. 네, 그러니까 생각해볼까. 2차 방정식의 근이 0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차 방정식 근이 0이라는 사건은 언제라고 얘기를 해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를 2차 방정식 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걸 고1 때 올라가서 말을 바꾸잖아. 어떻게? 2차 방정식 근이 없는 게 아니라 허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지?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어떤 내용을 하냐면 어떤 2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갖다 그렸을 때 그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이 교점들을 갖다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허근인 애들은 어떤 애들인 거야? 안 만나죠, x축이랑. 그치? 근데 실제로는 근이라는 애가 허수까지 범위 내에선 존재를 하잖아. 근데 그래프상에서 왜 못 나타내요? 우리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그런 내용을 합니다. 우리가 수직선상에 일직선을 갖다 쭉 그으면 이 위에 있는 모든 점을 갖다가 어떤 특정한 한 개의 실수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제곱근이랑 실수를 배우고 난 다음에. 네, 그래서 우리가 좌표평면에 있는 모든 점은 실수에 하나씩 대응된다라는 거를 문제 풀 때 한 번은 봤을 거란 말이야. 네, 그 얘기를 하자면 얘도 마찬가지로 xn제곱은 a의 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n개예요. 근데 다만 이 n개 안에는 뭐도 있는 거야? 허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얘가 몇 개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 이제 이게 허수 포함한 거 말고 허수 빼고 이제 실제로 얘가 몇 개인지를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냐면 요거의 근 자체, 이거의 근 자체를 어떻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냐? 얘를 갖다가 y는 x의 n제곱과 y는 a의 교점을 구하는 식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저는 언제부터 하냐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1 거기에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를 따질 때 그래서 어떤 식을 갖다가 어떤 식이랑 같다라고 놓으면 이 방정식의 뜻 자체가 y는 얘, y는 얘의 교점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관점을 정말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이 대수를 배운 시점부터. 왜? 이제는 우리가 방정식을 갖다가 고지고대로 풀어내는 방정식 문제들이 잘 안 나와요. 이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얘를 갖다 그래프 두 개의 교점을 가지고 풀어내는 문제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떤 방정식이 잘 안 풀린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방정식을 갖다가 어떤 두 함수의 교점 구하는 거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이잖아. 첫 시간이니까 대수 막 쭉쭉쭉 나가는 것보다 너네가 이 대수라는 거 여기부터 졸라 중요해. 왜 중요해? 얘네부터 본격적으로 뭐야? 수능 범위임. 너네 여태까지 배웠던 공통수학 1, 2는 수능 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대수부터는 수능 범위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처음 가르칠 때 수능에서 적용되는 모든 개념들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그중 뭐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막 기술적인 부분들 있잖아. 뭐 공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숏컷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뺄 겁니다. 지금은 우리 처음 배울 때는 완전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적인 부분을 다 다루고 그거는 이제 대숙 한번 들은 상태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화반을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숏컷 문제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 우리는 진짜 오직하게 완전 개념부터 다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태까지 했던 너네 지금 대수를 배우기 이전 공수원, 중학교 3학년 과정 이런 것들이랑 연계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얘 교점으로 그려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y는 x의 n제곱과 그 다음에 y는 a라는 애를 갖다가 한번 그려볼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이거 1을 잘못 적었다. 1을 밑에 적어야 되는데 자 이런 뭐냐면 여기서 우리는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를 좀 구분을 지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공통수업 2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수 2에서 공수 2를 정석으로 하신 분들 그러니까 저랑 수업을 했던 사람들은 다 했겠지만 11단원 다항함수에서 우리 3차 방정식 3차 함수 그리는 거 배웠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안 했더라도 그 정석으로 안 해. 너 뭘로 했니? 공수 2? 바이블로 했어요? 바이블에도 있어요. 그럼 무함수 기함수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무함수 기함수 알죠? 네, 아시잖아요. 네, 바이블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법을 배웠을 건데 이 x의 n제곱이라는 요 그래프는 y는 말 그대로 x, y는 x제곱, x 세제곱, x 네제곱 당연한 건데 이제 n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인데 이제 x의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애들이야. 그러면 홀수일 때는 우리가 그래프를 대표적으로 어떻게 그려줄 수 있냐면 홀수일 때는 얘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형태가 약간 이런 식으로 따라간다라고 그릴 수 있죠. 선생님 x, y는 x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요? 당연히 y는 x는 뺄 겁니다. 왜? 야 제곱근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n은 최소한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지. 당연히 1제곱근이란 얘기는 의미가 없잖아요. 1제곱해서 a가 되는 수는 뭔데? 그래 a 그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제 세제곱 이상으로 들어가야 의미가 있으니까 세제곱, 다섯제곱 있는 애들은 약간 이런 형태를 따르는 거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세제곱일수록 다섯제곱일수록 어때요? 얘가 좀 더 간격이 좁아지겠죠.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것만 달라지는 거야. 네.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럼 우리가 y는 a라는 애를 꺼볼 건데 y는 a 이거 뭐야? 무슨 함수야 이거? 상수함수죠. 네. a라는 값만 딱 가지는 상수함수니까 y는 a라는 애를 갖다 이렇게 쭉 끄시면 얘는 a가 양수일 때야. 어때요? 몇 군데에서 만나요? 교점이 딱 한 군데 생긴다 그죠? 그지? 근데 아까 몇 개였어요? n개였어야 됐잖아. 근데 한 개만 나왔잖아. 그럼 n-1개는 다 뭐라는 소린 거야? 허수라는 소린 거지. 이 그래프 상에는 보이지 않는 거야. 허수기 때문에 뭐야? 이 좌표 평면상에 나타나진 않지만 실제로는 n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될까? a가 0이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한 개죠.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됐을 때 a가 0보다 작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한 개야. 그래서 어떻다? 이 홀수다. 그러니까 홀수 제곱근의 애들의 실수인근은 전부 다 무조건 한 개라는 거죠. a가 뭐가 되든지 간에. 그럼 이제 짝수일 때도 한번 보자고. 짝수일 때 한번 보시면 얘는 아래로 블록하게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짝수일 텐데 얘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나는 방금 y는 x제곱을 모티브로 그렸는데 x 4제곱, x 6제곱, x 8제곱도 다 똑같이 어때요? 이렇게 좌우 대칭되는 무슨 함수야 이걸? 2차 함수인데 이런 2차, 2차, 4차, 6차 이런 애들 내가 무슨 함수라 그랬어요? 뭐라 했니? 무슨 함수야? 했잖아. 그래 우함수. 얘가 이런 애들 다 우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우함수잖아요. 우함수. 얘는 뭔데? 이런 애들은 기함수죠. 그래서 저한테 배운 분들은 알겠지만 기함수를 저는 뭐라 그래요? 홀수함수라고 하잖아. 그 얘기가 여기에서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함수를 뭐라 그래요? 짝수함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 얘기가 이제 홀짝이 여기 올라가 있는 차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우함수인 애들의 특징 한번 볼까? 얘도 마찬가지로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보니까 얘는 어때요? 두 군데에서 만나죠. 두 군데에서 만나고 a가 만약에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한 군데에서 만난다. a가 0보다 작으면 어때? 안 만난다 이거죠.
그러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생각을 해볼까? 4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실수 내에 있겠니 없겠니? 없겠죠. 왜? 우리 제곱해서 마이너스도 안 돼서 그걸 허수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놨는데 4제곱해서 4가 나오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래가지고 얘가 A가 0이면 이렇게 개수가 0개다. 그래서 개수를 한번 적어보면 여기는 1개, 얘도 1개, 얘도 1개고 얘는 여기는 2개, 얘는 1개, 얘는 없더라. 그쵸?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모든 책에서 참고서 모든 참고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놓냐면 이걸 갖다가 표로 그려놔요. 표로 그려놓는데 이제 뭐 어떻게 얘기해? 나 표를 외우진 않아가지고 여기 있나? 정석은 없지 싶다. 네, 정석은 없네요. 역시 근본 책이긴 하네. 네, 근데 정석을 제외한 이런 모든 책에 보면 얘를 갖다가 표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표기가 돼 있냐? 제가 그 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표가. 안 그리셔도 돼. 나도 안 외우고 있어요. A가 N이고 N이 짝수고 얘가 홀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A가 이제 양수면 A가 0이면 A가 음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칸으로 막 나눠놔. 모든 책이 있어요. 모든 그 교재 1도 적을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외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A가 짝수인데 이게 양수면 얘는 2개고 얘는 1개고 얘는 0개고 1개다 이런 식으로 적어놔요. 모든 책에. 이거 외우시거든요. 열심히. 실전에서 이거 똑똑똑 바로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와.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 상황을 기억하시라고요. 아, 홀수라고 얘기를 하네? 그러면 우리 머릿속으로 이 기함수 그래프를 대충 떠올려서 양이든 0이든 음이든 다 하나씩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그 하나씩 나오는 이 점좌표는 도대체 뭔데? 라는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이제 이 제곱자리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 점좌표를 어떻게 얘기를 해요? 뭐라 얘기를 해? 우리 이제 만약에 제곱이라 하면 이 친구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루트 A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이 친구는 뭐야?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맞나요? 근데 이거는 제곱 기준이고 그럼 세제곱, 네제곱도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얘기하냐면 n제곱 했으니까 얘를 갖다가 n제곱을 앞에 붙입니다. n을 앞에다가.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아까 A의 n제곱근이었잖아요. 그러면 n제곱근 A는 뭐냐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하냐? n제곱근 A. 절대 n 루트 A라고 읽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n 루트 A는 뭐야? n 루트 A는 요거잖아요. 요거랑 달라요. 그래서 n 제곱근 A인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약간 감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얘를 감옥이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n겹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이 감옥을 벗어나오려면 n제곱근에 n개만큼의 동료가 필요한 거죠. 우리 a제곱 a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루트 a 세제곱이면 얘를 갖다가 a 루트 a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이 감옥의 두께가 몇 칸짜리인 거야? 2칸짜리인 거죠. 제일 기본 루트니까 얘는 안에 이제 앞에 원래는 2라고 적어놔야 되는데 우리 수학에서 보통 제일 기본적인 애들은 생략 때리잖아. 1x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맞죠? 1x 제곱 이런 얘기 안 하듯이 루트는 앞에 원래 이 2라는 애가 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근인데 이제 2라는 애 말고 다른 애들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갖다가 n제곱근인 거죠. 그럼 방금 저 맥락에 따르면 얘도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특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n제곱근의 a의 n제곱이 되어야 비로소 a로 튀어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거 이제 예시로 적어줄 때니까 함부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얘가 n이 홀수면 요렇게 얘기를 하셔도 돼요. 근데 n이 짝수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n이 짝수면 우리가 a가 그냥 나올 게 아니라 절대값 a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이라는 애가 있어. 그 다음에 그냥 4제곱근 마이너스 27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말이 될까 안 될까? 우리 제일 기본적인 거 해볼까? 그럼 루트 마이너스 27도 해보자. 루트 마이너스 27은 우리 지금 당연히 얘기하고 있는 건 전부 다 어디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네 지금 다 뭐야? 이 만족하는 애들 다 실수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얘는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우린 이거 허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는 말이 될까 안 될까? 실수 내에서 얘는
안 되죠. 얘는 되니까 얘기하지 않을까요? 셋도 안 될 거면 내가 이 얘기를 굳이 왜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약간 특이점이 오는 애인 거지. 어떤 애인 거야? 얘는 봐봐. 얘는 감옥의 두께가 3개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3개짜리 감옥의 두께인데 얘가 마이너스 3을 세제곱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그럼 얘도 4개짜리 두께인데 얘가 마이너스 3에 4제곱을 하면 이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라는 애들이 4번 되면서 마이너스가 사라져 버리잖아.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홀수일 때는 이게 안에가 음수가 들어가는 게 되더라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얘가 세제곱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n이 홀수가 되면 이게 만약에 어떤 a의 n제곱이 되면 이게 짝수든지 음수든지 양수든지 음수든지가 상관없이 그냥 a로 나오는데 짝수가 되면 얘는 무조건 안에 들러붙은 애의 절대값 버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걸 답을 내면 얘는 3이라고 하지 이걸 마이너스 3이라고 하지는 않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여기 하다만 얘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n제곱근 a가 되시는 거죠. 그럼 여기 들어간 이 친구도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되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얘는 플러스가 되셔야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a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얘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인지 구조가 좀 와야 돼. 왜? 이게 지금 같은 그래프에 표현해놔서 그런데 얘를 갖다가 n제곱근 a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상황이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a로 보는 거고 얘는 이걸 a로 보는 거야. 느낌이 좀 다르지? 얘는 a가 양수일 때 n제곱근 a로 보시겠다는 거고 얘는 a가 음수일 때 얘를 n제곱근 a로 보겠다는 거예요. 네, 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n제곱근 a는 뭐다? 홀수일 때는 얘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다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보통 얘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다 이렇게 책에 보통 돼 있을 거고요. 개념서에 보시면 얘는 n제곱근 a, 얘는 0, 얘는 n제곱근 a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책에 보시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없어요. 네. 왜? 그 이유는 애초에 음수인 버전에다가 여기 홀수차를 앞에다 집어넣으면 이 마이너스를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지. 왜? 홀수번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그대로 나올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한다? A의 n제곱근을 얘기하면 우린 자연스럽게 3단계가 가야 돼. A의 n제곱근이다. 그러면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다. 그 말인즉슨 X의 n제곱은 A라는 애의 방정식의 근이다. 그래서 총 몇 개다? n개인데 그 중에 실수인 걸 찾으려면 우리가 요런 표 안 그릴 거고 우리가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얘가 교점의 개수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개인데 사실 누가 되게 특이한 애들인가? 요 양수이면서 이제 짝수인 애들 얘가 2개인 거. 그래서 이런 실수 개수는 최대 몇 개를 가진다? 2개 가진다는 거죠. 그럼 그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뭐다? 허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까지 배웠을 때 이제 얘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얘는 뭐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인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니까 x제곱은 a의 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 거야. 그럼 얘는 뭐예요? 제곱근 a. 얘는 말 그대로 뭐 딱히 정의도 아니야. 얘 이름이 뭔데? 이 친구 이름이 제곱근이에요. 이 친구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또 뭐라 그래? 루트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이 제곱근이니까 얘를 그냥 그대로 읽어주신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n제곱근 a도 말 그대로 이 친구 이름이 n제곱근이에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다 보니까 n제곱근 a다라는 거지. 그래서 n제곱근 a는 뭐다? 얘를 딱히 읽어낸 그냥 단어다라는 거죠. 되시나? 여기까지? 됐죠? 애초에 이 그냥 여담으로 얘기를 하면 얘가 어디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 말 뜻도 봐봐.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잖아. 그러니까 이 근이 무슨 근자인데요? 알아? 해? 아, 그러니까 한자로. 알지? 표정 보이면 아는데. 뭔데? 그래, 뿌리 근자잖아. 아세요? 상식. 알고 있었지? 연근 이런 거 할 때 다 근 뿌리 근자잖아. 알아요? 뭐?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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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한테 먼저 물었으니까 얘가 몰랐지. 너 몰랐을 것 같은데. 아니 들으면 알아요. 그럼 들으면 얘는 모르니까 다 들으면 알지. 근은 뿌리라는 거죠. 뿌리라는 건 다 말 그대로 뭐야? 근원이야. 그러니까 걔가 되기 이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제곱되기 이전에는 뭐였냐라는 거야.
제곱해서 a가 됐다라는 거니까 n제곱해서 a가 됐다라는 거니까 얘가 n제곱 되기 전에는 뭐였냐라는 거죠. 거기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루트도 사실 여기서 나온 건데 얘도 단어 뜻이 뭔데요? 영어로 하면 이거 뜻이 뭔데요? 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가 제곱되기 이전 상태를 물어보자 하는 거지. 오케이?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다. 그래서 꼭 요 그래프를 다 그려서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뭐 보기 1번을 갖다 보시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보기 1번에 1번이 125의 세제곱근은 4제곱근 125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 듣자마자 어떻게 머릿속으로 그려주셔야 되냐면 125의 세제곱근이니까 세제곱해서 125가 되는 수 몇 개? 3개예요. 알겠죠? 항상 실수인지란 얘기가 없으면 이거 n개 이거 갖고 제 낚시를 많이 걸어. 네, 그 다음에 2번 81의 4제곱근은 뭐야? 4제곱해서 81이 되는 거니까 답이 4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2개밖에 안 적어놨으니까 없는 거고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3번 세제곱근 125는 125의 세제곱근 중에 하나이다. 이거는 맞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4번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은 1개다. 맞아 아니야? 아니야. 무조건 몇 개야? 3개야. 그 중에 이제 실수인 거는 1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이거는 실수인지 허수인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 5번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에 실수는 저거다. 뿔마 4제곱근 마이너스 80이다. 왜 이건 왜 안 할까? 애초에 4제곱 갈겼는데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아까 여기도 얘기했죠? 마이너스 4제곱에 마이너스 7은 말이 안 된다. 오케이?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얘는 계산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애들. 우리 루트도 그러니까 이 단원이 우리 3학년들은 내신 대비할 때 뭐 흐름이 거의 비슷해요. 제곱근과 실수할 때도. 3학년들 지나신 분들은 그 과거의 기억을 좀 떠올리셔야 되고 기억도 안 나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흐름이 뭐야? 이 루트라는 애는 결국 뭐예요? 무슨 수라 그래? 이런 애들을. 그래, 무리수. 무리수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루트 2라는 애를 갖다가 어떤 특정한 소수로 표현을 할 수 없으면 굳이 루트 2란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1.414라고 했겠지. 2를 제곱하는 2의 제곱근이 1.413이다 이렇게 했겠지. 근데 그게 표현이 안 되니까 이런 루트라는 애를 배웠잖아. 그래서 새로운 숫자 체계가 나왔잖아요. 무리수라는 숫자 체계가. 그러면 그 다음 뭐해? 우리는 수학에서 맨날 흐름이 똑같아. 자연수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자연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고요. 유리수 배우고 나서 유리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배우고. 그러니까 무리수 배웠으니까 그럼 얘도 무리수 중에 하나죠. 그럼 얘도 당연히 이런 애들도 다 뭐겠어요? 세제곱근 예를 들어 24야. 이것도 다 뭐야? 실수죠. 실수죠. 실수.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뭔가요? 무리수인 거지. 왜? 이거를 딱 잘라서 유리수에 대한 그러니까 순환소설에 대한 표현법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얘도 결국 뭐야? 무리수의 일환인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걸 배웠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얘는 계산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거라. 그래서 거듭제곱근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자, 계산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뭘 그대로 가져가시냐면 우리 그 중3 때 중3 이제 제곱근 계산이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곱근 계산과 동일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왜냐면 제곱근 자체가 뭐예요? 애초에 거듭제곱근 그러니까 n제곱근의 n의 2인 경우가 제곱근이야. 네, 그래서 이제 얘는 중3 제곱근의 이거랑 똑같다고 해서 규칙을 보시면 얘는 n제곱근 a라는 애랑 다음 n제곱근 b라는 애를 갖다가 곱하면 얘는 뭐냐면 n제곱근 ab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단 여기서 항상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전부 다 뭐냐면 이 n이라는 건 2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a라는 애랑 b라는 애는 둘 다 양수여야만 말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는 요게 곱하기가 되는 거니까 이번엔 뭐도 돼요? n제곱근 a라는 애랑 밑에 n제곱근 b 이렇게 나눠 놓으면 얘는 n제곱근의 b분의 a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공통수학 1에서 복소수라는 단원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안 나오는 반례들이 몇 가지 나오죠. 뭐 얘네들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제곱이고 제곱이라 쳤을 때 둘이 곱했을 때 바로 안 나오고 마이너스 붙인 애들 뭐야? 루트 안의 값들이 음수인 애들이 그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도 결국 뭐예요? 허수라는 i라는 애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애초에 그걸 배제해놨죠. 지금 루트 안에 허수가 들어가는 경우를. 그러니까 루트 안에 이게 다 양수일 때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얘는 마찬가지로 n제곱근 a에 전체적으로 n제곱을 하면 얘는 n제곱근 a의 n제곱 이렇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자 이제 슬슬 좀 헷갈리기 시작해.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4번은 m제곱근 n제곱근 a는 얘는 mn제곱근 a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냥 갖다가 밖에다가 n을 집어넣고 이번엔 안에다가 m을 집어넣은 얘랑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5번에는 이번에는 mp제곱근 a의 p제곱은 얘는 m 안에 밖에 있는 p랑 안에 있는 p랑 약분이 돼서 얘는 m제곱근 a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뭘 할 거냐면 저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설명을 할 건데 뭘로 할 거냐 지수를 갖다가 확장을 좀 시킬 겁니다. 이거 어차피 필기하실 분들은 저거 찍어 놓으니까 들어가셔서 보고 스탑해가지고 필기하세요. 지수가 앞에 좀 할 말이 많아. 자 좀 TMI인데 내 전 여자친구 이름이 지수야. 선생님 저 여친 몇 명이에요? 맨날 새로운 여자가 내가 언제 새로운 이 여자친구 같은 사람일 수도 같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내가 이런 얘기를 처음에 편협한 사고. 그래서요. 이 단어를 할 때마다 움찔움찔해요 나도. 진짜. 대수가 싫어 나는. 그 남자애들 알겠지만 남자애들끼리 나중에 중딩들도 그러나 모르겠다. 하여튼 고딩도 올라가면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좀 오래 친하게 지낸 애들이 있으면 서로의 과거의 연애사를 서로 다 알잖아. 그러니까 놀려 막 뭐 얘기를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나로 치면 내 전 여자친구 중 이름이 지수인 친구가 있다 했으니까 뭐 약간 남자애들 진짜 유치하거든요. 나중에 니들 남자친구도 똑같을 텐데 뭐만 하면 응 지수 뭐 이러면서 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거야? 얘기하다 논리적으로 무너지면 뭐 약간 얘의 약점을 건드린 거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개싸움 되거든요. 왜냐면 서로가 서로의 X들의 이름을 다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요즘 대한민국 주식장이 핫하잖아. 아 이름이 얼마나 범용성이 있는지. 코스피 지수가 떡락했다라 이러면서 오늘 아침마다 아주 맨날 나한테 단톡이 있으면 야 오늘 코스피 지수 좀 어떤데 이러면서 지수에다 맨날 따옴표 붙여놔. 방금 그 생각을 문득 오늘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내가 이 지수 단원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네. 근데 지수라는 이름은 끝나잖아. 일단 여기 서연만 해도 둘인데 서연 함수 이런 게 없는 게 어디야? 그래서 서연 다음 가인도 잘 준민도 꽤 있지 않나? 태위 여기 좀 이름이 다 흔치 않다 보니까. 자 이건 다 자를게. 너네 이름 다 실패 공개 안 할 거야. 아 제가 그런 플랫폼이 빨리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 내 강의를 올려놓을 수 있는 플랫폼. 이거 보강 영상 한 번에 본 적 있는 사람? 네. 광고 나오죠 중간에. 유튜브라서. 너네 프리미엄 안 쓰면. 아 다 프리미엄인가요? 그 광고 내가 넣는 거 아니다. 유튜브가 넣는 거다. 아니, 그것 때문에.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있나? 왜냐면 이제 그 뭐 그렇게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 영상은 그럴 수도 있는데 간혹가다 광고가 나온다 하더라고. 나도 유튜브 광고 보기 싫어서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 쓰거든. 근데 얘네가 자꾸 가격을 올리더라 점점. 아 가격 응. 원래 나는 제일 처음에 4,900원에 시작했는데 요즘 한 15,900원씩 나가던데 달에. 하여튼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냐? 아 그래 지수의 확장.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 쟤를 갖다가 얘를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참 이게 딱 전자칠판은 좋은데 이거 잘라가지고 전라 붙여버리면 되는데. 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지수를 확장을 시킬 겁니다.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내가 이 지수라는 단어를 할 때 언제 이걸 제일 처음 했다 그랬죠?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지 아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네. 맞아요? 중간고사. 그러니까 지수 법칙 배우잖아. 같은 밑이 똑같은 a의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그 다음 a의 n 플러스 n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지수 법칙인데 그때 우리 중딩 버전에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버전에
지수 법칙을 좀 떠올려 보면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이제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이다. 그 다음에 a의 m제곱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n 마이너스 n인데 단 이때는 n이 n보다 크고 그 다음에 a의 a가 아니라 1이라고 배웠죠. 1이다. 언제 n이 n이랑 같을 때. 그 다음에 a의 n-m이다. 언제 n이 n보다 클 때 막 이렇게 배웠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뭘 했냐면 a의 n제곱에다가 갓대 괄호해가지고 n제곱까지 거치면 얘는 a의 mn제곱이다. 뭐 이딴 얘기를 하셨다고. 근데 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버전에서는요. 우리가 뭘 얘기를 했냐면 그때 아마 이거를 하셨을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건데 까먹었을 건데 이때 a는요. 우리가 실수 전체 그러니까 뭐 실수 전체였어요. 이때 A는 딱히 제한이 없었어요. 실수 전체였고 이때는 뭐였냐면 M이랑 N이 자연수였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M이랑 N이라는 지수가 자연수였어. 지금 지수가 뭐 2분의 1 이런 애들을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연수였거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법칙으로 했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할 거라고? 지수에 확장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서 지수를 확장을 할 거예요. 확장을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제 고2 버전으로 해봅시다. 고2 버전에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자, 그러면 이 지수가 원래는 아까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자연수보다 점점점 확장이 되면 자연수 바로 다음 숫자의 체계가 누구야? 정수. 자연수 바로 다음 정수잖아, 그죠? 그래서 정수, 그 다음은 유리수, 그 다음은 무리수, 실수 이렇게 가지고 확장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볼 건데 그러면 일단 이걸 확장을 갖다가 정수로 한번 시켜봅시다. 그래서 정수까지 확장을 시켜보자.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제 a의 마이너스 4제곱 뭐 이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자연수에서 정수로 갔을 때 누가 추가되는지 잘 생각을 해볼까? 자연수 정수로 가면 누가 추가가 돼요? 음의 정수랑 0이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정수에서 유리수로 가는 동안 누가 추가가 돼요? 누가 추가돼? 뭔 무리수들이야. 정수에서 유리수로 가는데 누가 추가돼요? 분수 이런 애들 추가되잖아.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유한소수 그 다음에 이제 순환소수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쵸? 유한소수, 순환소수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싸잡아서 이제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정수로 표현이 불가능한 표현 안 되는 분수 형태라는 거죠. 그치? 그러고 나서 이제 유리수에서 실수로 가는 동안 누가 추가가 돼요? 이제 무리수가 추가가 되잖아. 무리수. 그죠? 요 간단하게 숫자의 책 이거는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자 우리 지수가 확장이 되면서 고2 버전으로 왔을 때 제일 처음에 정수까지 확장을 하면 이제 당연히 지수에 이런 음의 정수나 0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a의 마이너스 4라는 애랑 a의 0이라는 애를 놓고 봤을 때 a의 마이너스 4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a의 0은 얼마야? 1이죠. 왜? 너무 간단해. 얘도 그 같은 맥락인데 너무 간단해. 왜 1일까요? 왜 1일까? 너네 잘 앉았다. 너네 앞으로 여기 맨 앞에 고정으로 앉으세요. 둘이 딱 좋네. 둘이 샌드백이래. 왜? 너도 낄래? 에? 왜 1이에요? 왜 1일 것 같아? 사실 배우진 않았을 거예요. 뭐 배웠을 수도 있는데 대수라는 걸 배우기 전에 딱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1일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해. 어떻게 유도를 할 거냐? A에 우리 이거 얘 쓸 거야. 얘 쓸 거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1이냐고. 그냥 생각해봐. A의 m제곱에다가 A의 m제곱을 나눠요. 그럼 얘는 뭔데? A의 m-m이니까 즉 얘가 A의 0제곱이잖아.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뭔데? 얘는 같은 두 개를 나눠놨으니까 당연히 1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약속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정의 자체가 그렇게 되는 애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얘도 유도를 할 수 있어요. 얘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냐면 얘도 a의 제곱에다가 나누기 a의 뭐 6제곱 이렇게 가보죠. 그러면 이걸 갖다 보면 뭔데요? 얘는 계산을 끝내면 a의 4제곱 분의 1이죠. 그쵸? 아 그럼 우리가 정수가 확장되면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냐면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애는 a의 n제곱 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제 이 밑에 애들을 안 써도 되는 거야. 얘도. 왜? 어차피 정수가 들어가도 되니까 이제는. 무슨 말인지 돼요? 그냥 a의 n-n제곱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중2 버전에서는 왜 그렇게 못했냐? 이 지수에 마이너스 들어가는 버전을 아직 얘기할 수가 없거든. 자 그럼 이렇게 지수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제한이 걸립니다. 어떤 애가 제한이 걸리냐면 아까 내가 얘기한 얘가 제한이 걸려요. 자 방금 요 mn이 자연수에서 이제 정수로 확장이 됐잖아. 그러면 이제 a라는 애한테 제한이 걸립니다. a는 누가 되면 안 될까요? 그렇지. a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여기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1로 넘어오면서 생기는 문제. 얘가 이제 분모에도 기어 들어갈 수가 있게 됐어. 그래서 얘는 a가 0이 아닌 실수다. 이렇게 이제 제한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정수 확장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제 유리수로 확장을 해보자. 자 유리수 확장이니까 그러면 유리수에서 정수가 아니었던 유리수 얘들아 어떻게 내가 아까 일부러 이렇게도 적어놨어요. 분수 형태로 돼 있는 애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 a의 n분의 n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m제곱근 a의 n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튀어나왔냐? a의 n분의 1제곱이라는 애 자체가 m제곱근 a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얘는 그걸 뭐 한 거야? n제곱만큼 더해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유리수 형태. 애초에 유리수의 정의가 뭔데?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정수 0이 아닌 정수 AB에 대해서 A분의 B 꼬라지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 안 되는 한에서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분수 꼬라지로 나올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이제 야 이제 위에 얘가 분수 꼬라지로 나오면서 이렇게 얘가 분수 꼬라지로 나오면서 우리 예를 들었을 때 뭐 A의 뭐 4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4제곱근 A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됐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얘도 이제 제한이 걸려야 돼요. 쌤이 일단 0이 안 되는 거는 여기서 이미 정수선에서 이미 컷이 났고 이제 정수에서 유리수로 확장하면서 그 다음은 누가 안 될까? 이렇게 루트 안으로 기어 들어가게 됐으니까.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애들은 보통 지금 이 지수 다음에 뭐 배워요? 지수 함수 배운다 했잖아. 함수에서 정의를 하려면 함수 가지고 결국 뭐 그리는데 그래프 그릴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에서 좌표평면에서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숫자를 뭐라 그래 우리는? 뭐 그래 허수잖아. 그는 이제 방정식 근으로 가야 되는 거. 허수잖아. 그러면 허수가 된다는 전제 조건이 제일 뭔데요? 제일 기본적인 허수가 뭔데?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는 애잖아. 그럼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얘에다가 이제 우리가 세제곱근이든 네제곱근이든 루트라는 이 제곱근의 형태를 써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세제곱근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네제곱근이나 짝수제곱근일 때는 어때요? 얘가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를 갖다가 확장을 해버리니까 얘가 음의 정수나 유리수 정수나 이게 이런 식으로 다 얘기가 되더라는 거지. 그쵸?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얘기했던 최종적으로 고딩 버전 지수 법칙은 뭐야? 지수 법칙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이고 그 다음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이제는 얘를 a의 m 빼기 n으로 그냥 끝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지. 우린 그대로 갈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이 a의 m제곱에다가 밖에 n제곱 해놓으면 a의 mn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또 뭐 있나?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뭐 a의 AB의 m제곱이라는 애는 A의 m제곱, B의 m제곱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쌤 이거 중딩 거랑 똑같네요? 네,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만 살짝 달라진 거지. 근데 이제 고딩 버전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얘기를 하려면 A는 이제 양의 실수가 돼야 되는 거죠. A는 양의 실수이면서 이때 이제 Mn은
실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가 달라요? 중딩에는 A가 실수 전체였는데 얘는 이제 MN이 자연수였었고 고딩 버전 최종 버전에는 A 밑에 미치라는 애가 양의 실수고 위에 이제 지수는 실수 전체가 다 됐다라는 거죠. 왜 이걸 이 난리 법석을 떨까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할 건데 미리 맛보기를 하면 뒤에 가면 우리가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해요. 그죠? x제곱은 이건 지수함수가 아니잖아. 이건 2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수에 이제 이 x라는 애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지수함수라고 한다고. 자, 그럼 우리 공수2를 다 정상적으로 배우셨다면 함수가 처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함수를 갖다가 잡을 때 뭐부터 봐요? 이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부터 보죠. 근데 보통 정의역에 우리가 제한을 잘 걸어두나요? 거의 안 걸어둬요. 유리함수 같은 애들에서 분모가 0될 때 이런 데 말고는 잘 안 걸어둔다고. 그러면 얘도 갖다가 정의역을 갖다가 우리가 유리수다라고 얘기하는 꼬라지는 없고요. 보통 정의역은 뭐야? 실수 중에서 제한 조건을 준 상태로 정의역을 준다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갖다가 자연수 범위로 놓고 있었다면 이 지수함수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죠. 왜? A의 1제곱, A의 제곱, A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자연수만 뚝뚝뚝뚝 끊어주잖아. 그럼 얘는 그래프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x를 갖다가 실수 전체로 확장하는 거는 이거 이제 지수함수를 얘기하기 위함인 거지. 아, 그러면 이제 얘가 지수가 실수 전체가 될 수 있으니 그러면 이제 그때 치역값이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가 3단원의 지수함수 때 배울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고 지금 이렇게 확장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확장을 해놓으면 이제 개꿀인 게 뭐냐면 얘를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얘를 갖다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얘를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해되나요? n제곱근 A를 갖다가 A의 n분의 1제곱이고 얘를 갖다가 B의 n분의 1제곱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는 결국 A, B의 n분의 1제곱이라고 저 지수 법칙 때문에라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도 갖다가 똑같죠. 얘도 A의 n분의 1제곱을 밑에 B의 n분의 1제곱으로 나눈 상태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는 B분의 A의 n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친구는 뭐냐면 얘는 A의 n분의 1제곱인데 바깥에 m제곱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A의 n분의 m제곱이라서 이게 어디서 이렇게 된 건데 아까 어디 갔냐? 여기 요걸로 나온 거죠. 됐나요? 그 다음 이제 얘도 그러면 얘도 이제 슬슬 납득이 가. 얘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얘를 A의 n분의 1제곱에다가 밖에 또 n분의 1제곱을 한 번 더 해놓은 거죠. 그러면 요거는 세 번째 지수 법칙에 따라서 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데 A의 mn분의 1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n분의 1을 바깥쪽으로 순서를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러면서 얘도 마지막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바꾸시면 A의 mP분의 P이기 때문에 PP 약분을 해서 얘가 A의 n분의 1이 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됩니까? 돼? 안 되는 것 같은데. 머리 터지겠죠. 되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1단원 진짜 쉬운 단원이거든요. 지수가 진짜 쉬운 단원이에요. 일단 지수랑 그다음 2단 로그를 가기 전에 되게 쉬운 단원인데 이거를 이까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 문제를 진짜 잘 푸는데 이까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잘 없어. 그러니까 근데 난 너네가 이까지 다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1단원을 다시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할 때 요 라인까지 그대로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걸 미리 해놓으면 뭐야? 우리 중딩 때 하는 게 훨씬 쉽지. 지금 중3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접근할 때 훨씬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중2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거 뭐야? 지수 법칙 할 때도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고딩들은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이제 당장 내년에 하셔야 될 거니까 됐죠? 요까지 일단 정리를 좀 해놓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지수에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지수 법칙 아까 했던 거에서 이어서 이제 기본 문제 1-3번부터 1-3번이 아니죠. 하나도 안 풀었죠 기본 문제. 네, 기본 문제 1-1번부터 풀 건데, 자 아까 우리 그 지수가 여기 유리수일 때까지는 했는데 지수가 실수일 때는 딱히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유리수까지만 했지만 그게 실수까지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기본 문제 1-1번부터 보자. 자 1-1번 보면 얘는 루트 2 그 다음에 세제곱근 3. 이거 세제곱근 3이야. 자 빨리 입에 붙이셔야 돼요. 3루트 3 아니야.
세제곱근 3에 그 다음 얘는 4제곱근 5, 그 다음에 6제곱근 6을 갖다가 서로 대소를 비교를 해 달랍니다. 그럼 얘네를 대소 비교하려면 우리 제곱근 루트 시절에도 했는데 이거 대소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든 하나는 맞춰줘야 되겠죠, 똑같이.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4제곱근, 세제곱근, 뭐 6제곱근 이런 식으로 n제곱근이 튀어나오면 습관적으로 얘를 그냥 다 지수화로 바꿔버리세요. 그러니까 지수에 있는 거를 유리수로 바꾸든지 뭐 정수로 바꾸든지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데 얘는 2의 2분의 1 그리고 얘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3의 3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는 5의 4분의 1 얘는 6의 6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이 얘를 갖다가 요런 애들을 우리는 밑이라고 하죠. 다음 요런 애들을 우리는 지수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밑을 통일하는 게 쉬워요? 지수를 통일하는 게 쉬워요? 이 상황에서 지수를 통일하는 게 더 쉬울 거다. 그래서 2, 3, 4, 6의 공배수인 12를 갖다가 데리고 와서 얘는 2에 12분의 6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얘는 3에 12분의 4고 그럼 얘는 5에 12분의 3이고 얘는 6에 12분의 2가 된다. 그런데 아직 이거는 맞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위에 들어가 있는 분자에 있는 애들을 아래쪽에 미리 적용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얘는 2의 6제곱에 12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64의 12분의 1이고 얘도 같은 맥락으로 3의 4제곱하면 81의 12분의 1이고요. 얘도 5의 세제곱하면 125의 12분의 1이고 얘는 6의 제곱하면 36의 12분의 1이니까 순서대로 누가 제일 큰 거야? 얘가 1이고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고 얘가 네 번째가 되시겠죠. 그래서 대소 비교를 하라 하면 우린 순서대로 얘는 4제곱근 5가 제일 짱이고 그 다음이 이제 세제곱근 3이고 그 다음이 얘는 이제 루트 2고 그 다음에 얘는 6제곱근 6이 되시겠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끼리 사이즈 비교를 한다 하면 밑이든 지수든 하나를 통일을 시키는데 보통 이제 지수를 갖다 통일을 시키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 문제 1-2번을 보시면 얘는 이제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번에 보면 얘는 세제곱근에 여기는 4제곱근 A 분의 위에는 루트 A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루트에 세제곱근 A에다가 위에는 6제곱근 A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그냥 습관적으로 갖다가 얘를 갖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바꾸세요. 그냥 애초에 우리가 처음 배울 때부터 이걸 이렇게 습관화 해놓으시는 게 좋은 게 그래야 계산 실수도 안 하고 계산이 빠르냐고 하면 또 그건 아니야. 이렇게 가면. 근데 실수를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얘를 갖다 따로따로 적용을 하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얘는 A의 6분의 1 그리고 A의 12분의 1 이렇게 갈 수 있으셔야 돼요. 됩니까? 자, 한 번에 본 거야. 얘는 지금 세제곱근이라는 걸 여기다 반영을 하면 12분의 1이 될 거예요. 12제곱근. 그 다음 얘는 세제곱근이란 거라 여기는 2가 생략된 느낌이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세제곱근에 2랑 반영하면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는 어떻게 되냐? A가 그럼 같은 맥락으로 얘도 지금 2가 생략됐다고 생각을 하면 6분의 1에다가 위에는 A의 1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약분이 돼서 1이 되신다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2번에는 루트 여기에 세제곱근 A분의 4제곱근 A 곱하기 세제곱근의 루트 4제곱근 A 분의 A 그 다음에 곱하기 4제곱근 루트 A분의 세제곱근 A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도 얘도 갖다가 우리가 그냥 바로 분수화 하시라. 그럼 얘는 갖다 보면 A의 6분의 1의 위에는 얼마야? A의 8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A의 12분의 1 그 다음에 위에는 A의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안에 루트가 아예 없네.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A의 8분의 1 곱하기 위에는 A의 1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그래가지고 우리는 얘를 계산을 해달라고 하니까 12분의 1, 12분의 1은 똑같고 8분의 1, 8분의 1도 똑같네. 그러면 얘는 이제
A의 3분의 1이나 6분의 1이 나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A의 바로 그냥 3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렇게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왜? 얘를 갖다가 얘로 나눈 게 되는 거잖아. 최종적으로. 그럼 얘는 이제 뭐야? A의 6분의 1제곱이다. 즉 이거는 6제곱근 A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답이 된다. 됐죠? 그래서 습관 자체를 어떻게 들이시라고? 얘를 갖다 분수 형태로 해가지고 하시는 게 저는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죠? 자, 그래서 밑에 거는 그냥 계산이니까 우리 숙제로 충분히 해보시면 되실 거고 숙제는 어차피 유형말렙으로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기본 문제 1-3번을 보시면 자 이제 얘는 다음을 간단히 하달래. 그럼 얘는 1번에 여기가 9분의 4에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에 여기다 또 얘를 4분의 9제곱이라고 했어요. 갑자기 어느 날 평가원에서 수능을 냈는데 수능이 아닌가? 9월 모의고사인가? 6월 모의고사를 냈는데 이걸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원래대로면 이 표기는 맞아 틀려요? 틀려요. 왜냐면 얘가 중괄호가 돼야 돼요 원래는. 이 안에 소괄호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은 지금 중괄호로 돼 있잖아. 근데 수능에서 갑자기 이거 그냥 소괄호를 했더라고. 오타인 건 같진 않고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그냥 인용한 것 같아. 암묵적으로. 근데 이제 학교쌤들은 이제 간혹가다 그걸 가지고 좀 시비를 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괄호죠. 저는 이제 편의상 얘는 소괄호로 얘기를 하는데 왜 중괄호가 쓰기 귀찮아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이쪽은 잘 쓰겠는데 이쪽은 못하겠더라고 난 항상. 이쪽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왜 끄덕끄덕해 보니까 이상하게 생겼나 보지 얘가. 아니 저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이 좀 그래가지고. 왼손잡이 있나요? 없네 또. 그렇네. 왼손잡이 또 요즘 흔히 보이던 또 여기 이번에는 없네. 왼손잡이는 이쪽이 편한가 싶어가지고. 이게 오른손잡이의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계산하시냐? 얘를 일단 얘가 딱 본 순간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3분의 2의 제곱이 이미 나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이거는 다 어떻게 곱할 거 아니야. 3분의 2의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4분의 9. 이렇게 되니까 날릴 거 날려주면 얘는 마이너스 3만 남는다는 거지. 최종적으로 얘는 3분의 2의 마이너스 세제곱만 달랑 남는 느낌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3분의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고 적으면 안 되고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3분의 2의 세제곱을 갖다가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럼 3분의 2의 세제곱하면 얼만데? 얘는 27분의 8을 갖다가 뒤집어 놓으셔야 되니까 얘는 8분의 27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다음 2번은 마이너스 3의 4제곱을 갖다가 여기에서 얘를 전체적으로 얘는 또 이렇게 맞다 이거 내가 한 거지 참. 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도 이제 어떻게 얘를 갖다가 약분을 먼저 하시라고. 그러면 얘는 이제 얼마가 되는데 마이너스 27이다 하면 틀려요. 왜 그럴까? 항상 이런 계산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유일하게 여기서 지금 계산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계산을 하면 원래 안에 거부터 하잖아. 그러니까 중괄호랑 소괄호 의미가 그거잖아. 소괄호 먼저 하고 중괄호 하고 그 다음 대괄호 하세요잖아. 그럼 얘를 미리 이거 약분해버리면 이거를 갖다가 순서를 좀 봐봐. 이 안에 걸 먼저 계산을 하면 얘는 81의 4분의 세제곱이 돼요. 그러면서 이거는 답이 3이 돼요. 근데 이걸 미리 약분 쳐버리면 마이너스 이제 답이 3이 아니고 3의 세제곱 그러니까 27이 되는데 이걸 미리 약분 쳐버리면 마이너스 27이 돼요. 답이 다르죠. 누가 맞아요? 당연히 안에 걸 먼저 계산 때린 얘가 맞는 거예요. 부호 때문에라도 이거 미리 약분하는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저는 이때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하는 편이냐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3의 4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겉에다가 4분의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4제곱이네 그냥 플러스 취급하고 이렇게 약분을 해요 저는. 알겠죠? 이거는 뭐 본인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근데 조심은 하셔야 된다는 거 부호. 특히 언제? 짝수일 때. 얘네들은 그딴 거 고려 안 했어요. 왜? 이게 지금 다 홀수니까. 홀수는 마이너스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짝수일 때만 이 마이너스들이 좀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것만 좀 조심을 하시자.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보면 4 곱하기 24의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81의 3분의 1제곱 빼기 5의 192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갖다가 구해달래요. 간단하게 해달래. 자 그럼 해보자. 얘는 해보려고 하니까 24는 뭔가 딱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듭제곱 형태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쪼개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이렇게 보자고. 자 그럼 앞에 거는 뭐가 돼요? 자 항상 이 문제를 푸실 때
소인수 형태로 최대한 소수 형태로 그냥 다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해가지고 생각하시는 게 빨라요. 그래서 얘는 2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이 2의 세제곱에다가 3의 1제곱해서 이거 3분의 1 씌워놓은 거니까 곱하기 2야. 얘는 얘랑 약분되고 얘는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이에요. 자 플러스 자 81의 3분의 1제곱이니까 얘는 뭐냐면 3의 3분의 4제곱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다가 자 192는 얼마냐면 82 곱하기 2잖아요. 그래서 얘는 3의 4제곱 곱하기 2거든요.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는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이제 3분의 4제곱이야.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계산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일단 이 3의 3분의 1제곱이라는 애가 좀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3의 3분의 4도 우리가 3의 3분의 4가 아니라 누구로 보는 게 좋겠어요? 얘를 갖다가 3하고 3의 3분의 1로 보는 게 좋겠죠? 그지? 예. 그 다음에 얘도 그럼 똑같은 맥락이네. 그럼 얘도 갖다가 3하고 3의 3분의 1제곱으로 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3의 3분의 1제곱, 3의 3분의 1제곱, 3의 3분의 1제곱으로 통일시켜놓고 나서 그 앞에 개수만 볼 거예요. 그래서 3의 3분의 1제곱은 앞에 통일시켜놓고 나서 앞에 거를 보자고. 그럼 앞에 거는 얘는 뭐가 있냐면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있어요? 더하기 3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갖다 보니까 좀 더럽긴 하네. 얘가 192 맞죠? 이거 숫자가 왜 이렇게 더럽냐? 나 똑바로 본 거 맞지? 네. 192의 3분의 1제곱. 맞네요. 숫자 왜 이러지? 한번 보죠. 그럼 얘는 이제 여기 남아있는 애가 누군데? 마이너스 5에다가 2의 3분의 1제곱이니까 세제곱근 2거든요. 맞죠? 좀 이상한데?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응? 그렇구나 원리가 문제를 192 81 곱하기 2잖아. 80 곱하기 2가 아니잖아. 이씨 내가 개소리 하고 있는데 왜 말 안 해? 왜? 계산하고 있었어요. 야 씨 내가 너무 당당하게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문제 좀 이상하다. 이게 들어올 리가 없는데 야 190이 어떻게 82 81 곱하기 2하면 얼만데? 160이잖아. 죽을래? 바로 코앞에서 지금 내가 헛소리 하는데 왜 얘기 안 해줘? 이상하다 싶었어요. 뻥치고 있네. 190이면 얼마예요? 진짜. 이게 6제곱 곱하기 3. 그래 64 곱하기 3이네요. 64 곱하기 3. 그러면 얘가 다 틀렸네. 요만큼이 틀렸다 그래서. 그럼 얘가 그럼 얘가 2의 6제곱 곱하기 3이니까 그럼 2의 6제곱은 반영을 하면 2의 제곱이고 뒤에는 3의 3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럼 3의 3분의 1제곱까지는 똑같아.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앞에 빼기 20이 되시겠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요 앞에 이만큼을 계산하면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인가요? 그죠? 그럼 최종 답은 얼마? 마이너스 9에 이거 3의 3분의 1제곱이니까 세제곱근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남학생들 중이나 보통 남학생들인데 글씨 좀 작게 쓰고 악필이신 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거 첨자 하는 거. 네, 알겠죠? 우리 이거 첨자를 자주 쓸 거거든요. 우리 뒤로 가면 로그 같은 애들도 로그 2에 3 이렇게 적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적내는 지금 로그 23이에요. 이건 달라요. 다른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글씨 좀 조심하셔야 돼요. I 쓸 때도 우리가 I를 갖다 이렇게 쓰는 이유도 그렇고 그 다음 L 쓸 때도 L 이렇게 쓰는 이유 그 다음에 T 쓸 때도 뭐 T를 갖다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 보이려고 쓰는 게 아니라 글씨에 헷갈리지 말라고. Q 같은 애도 Q를 갖다가 이렇게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냥 Q를 쓰면 이렇게 9 이렇게 쓰면 이거는 9Q랑 이게 구분이 되냐고 99랑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거 있어 보이려고 쓰는 게 아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렇게 쓰는 게 습관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I 제일 최악이 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I 제일 최악의 수준 10I 이렇게 하는 애들 점을 찍었대. 이게 지금 이 정도면 보이는 건데 지금 보이시잖아요. 점 이렇게 하는 애들 있다고 10I 그리고 여기다 이제 최악이면 여기다 이제 L 리터도 붙여버리는 거야 이제 리터. 그럼 뭐예요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10I에 뭐 리터 이런 식으로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습관화를 그렇게 들이시라는 거야. 왜? 우리 서술형에서 억가 안 당하려고
서술형 같은 거 할 때 엇가당하지 말자고. 진짜 요즘 서술형 치사하게 막 이런 거 안 적었다고도 틀리게 한다며. 물론 틀린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삼각형 하나 안 적었다고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닮은 비 같은 경우에는 뭐 닮은 같은 것도 삼각형 ABC랑 그다음에 뭐 삼각형 뭐 DEF랑 이렇게 됐을 때 얘네가 대응점인 거 다 틀려도 다 틀리게 하는 학교들 되게 많다고. 근데 맞아요. 그게 틀리게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사실 그냥 좀 봐줘도 되는 건데라고 싶은 영역인데 사실 잘못은 우리가 한 거니까 그런 시비의 여지를 만들지 말라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어때요? 4번을 보시면 얘는 루트에 안에 또 2를 집어넣고 세제곱근에, 그다음 얘는 또 4를 해놓고 얘는 4제곱근에 8입니다. 자, 이런 애들은 어떻게 가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수 형태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전체적으로 2분의 1이 돼 있는 놈이야. 맞죠? 큰 거 밖에서부터 올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뭐 한 거냐면 전체적으로 좀 크게 할 걸 그랬나? 크게 하죠. 한 몇까지 갈까? 네, 전체적으로 2분의 1 해놓고 요 안에서 이제 2랑 누가 곱해진 거냐면 또 전체적으로 3분의 1 돼 있는 누군가예요. 3분의 1 돼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있냐면 4랑 또 얘는 뭐냐면 2의 4분의 3이 곱해진 버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 한 거야? 얘를 갖다가 4제곱근 2의 세제곱으로 보고 이걸 그냥 2의 4분의 3으로 바로 계산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되시겠다. 그래서 이걸 갖다 계산을 하면 안에 거부터 차근차근히 하셔야 돼. 자, 안에 거부터 해버리시면 얘는 일단 뭐야? 이게 2의 제곱이거든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얘는 괄호 안에 2의 제곱에다 2의 4분의 3이니까 이걸 4분의 8로 해서 2의 4분의 11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고 3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시 2분의 1도 해놔야지.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전체 2분의 1 하고 얘는 2 곱하기 얘는 2의 12분의 11 이렇게 되잖아. 그죠? 얘랑 얘랑 계산해가지고 그러면서 여기서 얘는 또 2의 1제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2의 12분의 얼마야? 23? 23하고 2분의 1 한 거니까 최종적으로 2의 24분의 23 이렇게 하시면 답이 되신다. 그죠? 어떻게? 차근차근히 안에서부터 계산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할 수 있을까? 5번이랑 6번은 이 사이에 할 수 있어요. 자, 보면 루트에 얘는 루트 a분의 a 곱하기 세제곱근 a니까 이거를 보자마자 우리는 루트 a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중학교 3학년 때도 약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돼 있는 거야? a의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a의 3분의 1 하고 전체적으로 a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붙여놓은 거다. 그럼 요 안에 거 계산하시면 얘가 얼마야? 6분의 5죠. 그죠? 그럼 6분의 5다가 요거 나와서 계산하면 a의 12분의 5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요? 그죠? 뭐 이거 12분의 5제곱 이런 것도 12제곱근 a의 5제곱 이렇게 써도 답입니다. 그거는 뭐 취향 차이. 그 다음 6번. 6번은 위에는 세제곱근 a에다가 루트 씌워놨고 그 다음에 곱하기 세제곱근 a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책에서 이렇게 적어놔도 정신이 나갈 것 같은데 우리가 글씨를 그지같이 쓰면 이건 진짜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잘 적으셔야 돼요. 조심해서.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이게 4제곱근의 a에 세제곱근의 a예요. 그죠? 여기서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진짜 구분이 안 가는 건데 여담인데 이거랑 이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a의 세제곱에 곱하기 루트 a 돼 있는 거랑 a의 세제곱근 a랑 그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저는 이런 거 할 때는 이 가운데 곱하기를 좀 띄우는 편이에요. 헷갈릴까봐. 엄연히 값이 다르죠, 둘이는. 네,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그럼 얘는 이제 해보자. 그러면 해보면 얘는 자 이제 머릿속 암산을 좀 해보자. 우리 이제 좀 연습됐다는 a의 3분의 1이죠. a의 2분의 미안. 내가 바로 헛소리했네. a의 2분의 1이죠. a의 2분의 1은 a의 3분의 2죠. 그지? 네, a의 2분의 1에다 a의 3분의 2죠. 3분의 2 통분하면 뭐야? 6분의 4잖아. 그죠? 그럼 2분의 1 통분하면 6분의 3잖아요. 그럼 얘는 6분의 7이네요. 그쵸? 그러면 위에는 뭐야? a의 18분의 7 됩니까? 밑에도 해볼게. 자, 얘는 근데 이거 진짜 구분 안 된다. a의 세제곱의 루트 a라고 해도 말이 되겠는데요. 근데 당연히 이제 이게 세제곱근일 거거든요. 그럼 그걸 알아야 돼요. a의
세제곱근 A는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가 되게? 세제곱근 A의 몇 제곱이겠어요? 4제곱 되는 거 돼요. 그러니까 A는 이미 안에 하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A의 세제곱이 되겠죠. 애초에 나올 때 아까 내가 했잖아. 몇 겹짜리 관문이라고, 3개짜리 관문이라고, 감옥이라고. 그러니까 3명이 손잡고 나와야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럼 들어갈 때도 3명이 손잡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A의 4제곱 되겠죠. 원래 하나 있던 애까지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돼? 자, 그러면 얘도 이제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면 밑에 있는 이 친구도 갖다가 어떻게 보냐면 얘를 좀 빼서 보면 얘도 4제곱근은 이거는 갖다가 4분의 1로 그냥 겉에 씌워놔요. 씌워놓고 얘는 이제 뭐야? A를 갖다 요 안에 쏙 들어가면 얘는 A의 이제 3분의 4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래서 약분 하시면 얘는 최종적으로 A의 3분의 1인 거야, 밑에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18분의 7이랑 A의 3분의 1이니까 A의 18분의 7에서 3분의 1을 갖다가 뺀다. 그 말은 A의 18분의 1이 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초등학교 야간 나왔으면 좀 쉽지 않아. 우리 분수 계산 많이 해야 되거든. 통분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분수 계산 머리 아프지 벌써? 네, 실수하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실수 말고는 할 게 없는 단어에 틀릴 이유가 없는 단어이라서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제가 이걸 지워야 되니까 하나만 잠도 깰 겸 너무 나만하잖아. 4번 하나 해보죠. 아니야 미안 3번을 해보죠. 3번이 더 괜찮겠다. 밑에 유제 1-3번에 3번. 3번도 지금 보면 맞춘 애가 없어요. 얘가 16의 3분의 1제곱이고 그 다음에 나누기 24의 3분의 2제곱이고 그 다음에 18의 3분의 1제곱이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방법은 내가 어쨌든 겁나 수학을 잘해 이런 게 아니야. 나도 그냥 니들보다 수학을 많이 한 사람이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 지수 대소를 내가 몇 번째 하겠니 도대체. 당장 이번 방학 특강 때도 있어. 지금 올해만 벌써 2번째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매번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요령이 생길 거 아니야. 아 이걸 이렇게 계산하니까 생각보다 계산 실수가 적고 덜 틀리더라. 물론 나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뭔 소린지 이해 못하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거를 다 때려보고 해보니까 이게 제일 낫더라 싶은 거야. 그냥 그나마 내가 아는 것 중에서 제일 최상의 버전을 너네한테 드리는 거라고. 그럼 너네도 니들 맘대로 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아까 얘를 갖다가 최대한 소수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내고 시작하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2의 3분의 4가 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나누기도요. 우리는 나누기를 고딩 때, 중딩 때까지 이제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냐면 나누기라는 단어를 잘 안 쓰잖아. 중딩만 해도. 뭘로 써요? 곱하기 역수로 쓰죠. 그래서 얘도 우리 역수에 되게 좋은 방법을 배웠잖아. 어떻게 배워? 얘를 곱하기 얘는 24에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이렇게 좀 바로 봤으면 좋겠어요. 나누기 자체를.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곱하기 얘는 18의 3분의 1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걸 진짜 소인수분해를 해보자고. 3분의 4제곱에 자 얘는 8 곱하기 3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2의 세제곱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를 따로 적용을 하고 곱하기 여기는 3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 여기 이 상황에서 곱하기 얘는 얼마인데 18은 지금 뭔데요? 9 곱하기 2니까 3의 3분의 2제곱에다가 2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그러면 밑이 같은 애들끼리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를 갖다가 크게 적어놓고 2에 관련된 애들을 위에 싹 적으면 3분의 4제곱. 그 다음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얼마니? 6인, 그냥 날아가네요. 6으로 적죠. 어차피 통분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얘는 2에 더하기 3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되네요. 맞나요?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남는 거 3을 해보자. 3. 3은 얘랑 너무 예쁘게 날아가네. 그지? 볼 것도 없어. 곱하기 1이야.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2에 얼마야? 4, 6, 1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제곱만 달랑 남더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되나요? 맞췄어요. 아니 진짜.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지 아니면 얘는 세제곱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랑 똑같은 거니까 세제곱근 2분의 1 이렇게 하시던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오늘 지수에 대해서 제일 기본적인 걸 배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개념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꼭 복습하실 때 이거 필기해 놓은 걸 가지고 토대로 한번 이 흐름을 쭉 보고 숙제 낸 걸 갖다가 쭉 풀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나가보자.